다래끼가 생기면 환자분들이 주로 어떻게 많이 하세요? 안과에 오시기 전에 속눈썹을 뽑아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독하신 분들은 그걸 터뜨려가지고 짜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더 키울 수 있거든요. 눈꺼풀에 다래끼가 생기잖아요. 눈꺼풀에 생기는 게 전부 다 다래끼인가요? 전부 다래끼는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게 다래끼라서 많은 분들이 다래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래끼가 정확히 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래끼는 쉽게 생각하면 눈꺼풀에 난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또 종류가 겉다래끼, 속다래끼, 콩다래끼로 나눠지는데, 세균 감염 여부에 따라서 감염인 경우를 다래끼라고 부르고, 감염이 아니고 단순히 기름샘 입구가 막혀서 기름이 쌓이고 거기에 유가족성 염증이 발생한 걸 콩다래끼라고 불러요. 다래끼와 콩다래끼로 우선 기본적으로 나누고, 이제 다래끼를 다시 위치에 따라서 겉다래끼와 속다래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은 속눈썹 근처에 발생하거나 바깥쪽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겉다래끼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속눈썹보다 더 깊은 안쪽에 생기면 속다래끼라고 부르고 있어요. 헷갈리실까봐 사진을 통해서 다시 겉다래끼, 속다래끼, 콩다래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처럼 속눈썹 주변 바깥쪽에 기름을 분비하는 짜이스샘과 땀을 분비하는 몰샘에 감염이 생기면 이거를 겉다래끼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눈썹보다 더 깊은 안쪽에 위치한 마이봄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안구 건조증의 가장 중요한 기름샘인데, 여기에 감염이 발생하면 속다래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봄샘이 감염이 아니라 단순히 입구가 막혀서 거기에 기름이 쌓이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콩다래끼라고 불러요. 겉다래끼와 콩다래끼는 초기에는 겉보기가 비슷하지만 증상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제가 다래끼는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열감이 있고 발적이 생기고 아파요. 반면 콩다래끼는 피부 팽창으로 인해서 조금 통증을 동반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감염으로 인한 병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또 콩다래끼는 처음에는 많이 부어서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붓기가 빠지면서 콩알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래끼는 감염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서 감염을 죽이면 되는 거고, 콩다래끼는 입구가 막혀서 기름이 쌓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구를 뚫어주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사실 다래끼와 콩다래끼의 치료는 비슷합니다. 치료의 순서는 하루에 2번 이렇게 온찜질 마스크팩을 이용해서 온찜질을 해주고요. 그리고 항생제, 안약, 안연고, 먹는 약을 사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찜질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기름샘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하루에 2번 15분씩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다래끼는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구가 막혀서 기름이 쌓여서 염증이 생긴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먹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콩다래끼에도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감염성 다래끼와 비감염성 콩다래끼에는 초반에는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항생제를 우선 전체적으로 줘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독시사이클린은 항균도 효과가 너무 좋긴 하지만 염증 자체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콩다래끼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약으로 효과가 없으면 먹는 약을 먹고 안약을 써보고 안연고까지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제 클래식한 치료로 넘어가야죠. 클래식한 치료는 우선 절개예요. 째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눈꺼풀에 넣을 수도 있고, 최근 들어는 IPL 레이저 치료하는 것을 눈꺼풀에 조사할 수도 있어요. 특히 콩다래끼는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절개해서 기름 다 없애주는 건데, 콩다래끼는 염증이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치료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 전체, 얼굴을 포함해서 눈꺼풀의 피부층이 가장 얇고 약해요. 그래서 우리 주름 생기면 눈가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보다 눈꺼풀이 더 얇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피부 지방 위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눈꺼풀에 피부 지방 위축이 발생하면 이렇게 꺼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이제 조금 뿌연 약이다 보니까 흰색으로 침착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을 때는 눈꺼풀의 두께와 피부톤을 확인을 해서 환자한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농도까지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로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많이 해본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가장 확실한 치료는 결국 짠다, 절개와 배농이에요. 저는 절개할 때도 안 아프게 하려고 사실 국소마취 엄청 많이 해놓고 최대한 안 아프게 절개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아파하시는 이유는 눈꺼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절개가 들어가면 국소마취가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아파합니다. 그런데 절개를 왜 해야 하느냐? 사실 주사바늘로 구멍 하나 뚫어놓고 거기로 조금씩 계속 배농만 해도 치료는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래끼는 하나의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벌집처럼 여러 개의 방에 염증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주사바늘을 방 하나에 뚫었으면 거기서만 나오겠지만 그 주변 방들을 싹 비워줘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가 들어가서 그 안에 다 빡빡 긁어주는 치료를 해야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클래식한 다래끼 치료를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약간 업데이트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구건조증과 다래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크게 LED 빛을 이용한 로우 레벨 라이트 트리트먼트와 IPL 인텐스 퍼스트 라이트가 있는데요. IPL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피부과에 가면 기미나 주근깨, 잡티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치료인데 이거의 파장을 조절해서 안과에서 건조증과 다래끼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안구 건조증에서 사용하는 IPL 레이저의 기본 원리는 눈 안에 마이봄샘의 기능에 호전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다래끼도 사실 많은 케이스가 안쪽 다래끼는 마이봄샘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IPL이 다래끼에도 효과가 있을 게 아닌가? 왜냐면 IPL은 건조증에서 마이봄샘의 기능 호전을 가져와서 효과를 보는 거라면 다래끼도 마이봄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IPL로 마이봄샘을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되었고 현재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다래끼에 IPL 레이저를 조사했더니 효과가 좋다더라. 어느 한 논문에서는 96%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되기까지 했어요. 실제 제가 IPL을 사용해 보니까 저 정도 96%의 효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특히 눈꺼풀에 혈관이 많이 발달된 환자군에서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IPL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3주 간격으로 평균 3차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래끼 환자에서 IPL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선 1차 치료로 온찜질, 먹는 항생제, 안용고를 써봐도 크게 호전이 없는데 주사 치료 또는 절개 배농 치료가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에 한해서 IPL을 하고 있고요. 다래끼가 한 군데가 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 있는 경우가 있고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IPL 치료를 권장하고 있어요. 다래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꺼풀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선은 온찜질 팩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를 뜨겁게 만들어서 15분 정도,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온찜질을 하게 되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이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3번 정도 쓸어 넘겨주세요. 그러면 기름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넣어서 안에 스며든 기름을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꺼풀 청소액을 이용해서 눈꺼풀을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눈꺼풀 청소액이 없다라 그러면 이제 폼클렌징으로 눈꺼풀에 속눈썹을 잘 닦아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닦아주시면 되시겠어요.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만 눈꺼풀 청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다 올린 거 있거든요. 해당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지금 따라해보세요. 진짜 효과 좋고 특히나 다래끼 달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치료입니다. 네, 오늘 다래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래끼는 종류도 많고 증상도 다양해서 상황에 맞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내가 다래끼 나서 이 영상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치료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자, 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 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